지금 학교는 다 초등학교는 다 마음에 들죠. 다 초등학교 다 다르잖아. 이어 5, 6 마음에 안 들어요? 대답이 없네.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각 학교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느 학교를 가나 우리 어머니들이 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맞아요. 네. 뭐 불만 있는 거는 학교에 혹시라도 뭐 계산해야 되거나 뭐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지금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내년에 인터미디어트 이어 7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인데 인터미디어트라는 학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일단 초등학교하고 인터미디어트 다른 점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전체 그러니까 7학년 8학년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뉴질랜드에만 있는 이 7학년 8학년 인터미디어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가 각 학교별로 교실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선발 방식, 교실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학교별로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칼리지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7학년, 8학년이 간단하게 칼리지에서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알면 인터미디어트 이해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칼리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교가 총 10개가 되더라고요. 7학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타워랑가에 10개가 있어요. 좀 많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개념이 있는데 중학교는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1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제로 수업을 하는 프라이머리 1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개념이고 그 다음에 9학년에서 13학년이 5년제 중고등학교 세컨더리라고 그래요. 요 9학년에서부터 13학년 세컨더리 중등과정, 중고등과정, 여기는 초등과정이 이어 8학년까지.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도 프라이머리 일종이에요. 담임이 기본 과목, 학과목,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전문교사가 있는 이런 방식인데 뉴질랜드에만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7학년, 8,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묶은 학제이기 때문에 좀 특수해요. 물론 학교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전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고 7, 8학년만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1에서 8까지 있는 학교가 있고 7에서 13학년이 있는 학교가 있고 좀 학교마다 좀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고 학교마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일단 초등학교하고 인터미디어트 다른 점부터 시작할게요. 초등학교 인터를 처음 가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놈의 학교는 왜 유학생들을 챙겨주지 않냐고. 초등학교 때는 잘해줬는데 왜 인터 가니까 왜 유학생 아무도 신경 안 쓰냐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가 크잖아요. 학생 수가 막 한 많은 데는 40개니까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보통 450명에서 한 많아야 700명이에요. 뭐 그린파크나 타하타이가 좀 큰 학교다 그래서 700명인데 여기로 가면 얼마냐면 뭐 12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생도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요. 8학년까지도 다. 근데 이제 그래도 유학생이 한 20명 인터미디어트 가면 공립 인터미디어트 가면 한 20명 이상이 될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은 아직 그 나이까지는 별로 없어요. 8학년까지는 보통 이제 외국 아이들은 이제 9학년부터 학생 혼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학년까지는 주로 이제 한국 아이들만 한 교실 한 명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주는 뭐 아이들도 커서 사춘기고 어머니가 뭐 손잡고 학교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쪽에서 나 내려줘 그러고 이제 걸어갈 거예요. 나올 때도 또 스쿨버스가 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보통 독립적으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에요. 뉴질랜드 아이들도. 그래서 학교에서 오는 뉴스레터를 어머님들이 직접 챙겨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 데일리 노티스라는 게 있어. 학교 가면 이제 스포츠 일정 뭐 아니면 방송으로 그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방송으로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듣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오는 뉴스레터를 봐야 되고 뭐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도 잘 돼 있어서 인터미디어트까지는 계속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리마인드를 카카오톡으로 주거든요. 인터내셔널 매니저 선생님 다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솔 선생님, 인터내셔널 매니저 선생님이 각 학교에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챙겨주긴 하는데 어쨌든 인터미디어트부터는 학생 혼자 스스로 좀 찾아 먹어야 된다.
게다가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온 애들은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아니면 유학원에서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계셨던 1년 계셨던 분들은 그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미디어트 가면 그게 스포츠 팀도 더 훨씬 많아질 거고, 뭐 아트나 뭐 이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또 대규모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얘기하는 중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냥 가장 이게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7학년이나 8학년은 가장 공통점은, 우리 올리브 선생님도 이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옆에서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뉴질랜드 커리큘럼대로 다 공부해요. ACG 빼고요. 거기는 영국식 케임브리지니까 그 학교만 빼고는 뉴질랜드 커리큘럼을 하는데, 기본 그 8개 과목이라고 그래요. 기본 과목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수학, 과학은 빼요. 영어, 수학, 체육, 사회, 또 뭐가 있지? 점수, 과체, 사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본 과목이 뭐예요? 과학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과목. 그러니까 과목 분리가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요 전체 영역, 8개 전체 영역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기본 과목을 가르쳐요. 일단 과학은 원래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애들은 과학을 안 하는 애들도 있겠네요. 그냥 기본 선생님 수업 중에 과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교과형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재해다, 지구과학 쪽인데 이걸 그냥 담임 선생님이 사회의 일종으로 소셜 스타디스라고 하는 것 중에 합해서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만약 돌아갈 경우에는 과학을 따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나요? 만약 인터까지 가면은? 인터까지 이게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과학 수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담당하는 수업이 있고, 테크놀로지 전문 교사가 따로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라는 건 실기 수업이거든요. 보통 6개 정도가 있어요. 뭐 요리가 대표적인 요리, 과학, 그다음 사이언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하드 매테리얼, 그다음 목공이나 금속 공예, 소프트 매테리얼은 천 가지고 옷 만들고 재봉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요즘에 이제 미디어, 디지털 공부해서 보통 한 6개 종류를 7학년, 8학년 동안에 필수, 이수 시간을 주고 요만큼은 실습을 해라 라는 수업이 어느 학교든 다 있어요. 전문 교실이 있고요. 미술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하고 음악도 있어요. 전문 특별 교실이 있고, 그 교실에 가면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 필수 1년간 이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 담임 선생님이 기본 수업하는 과목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실기 과목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학년이 보통 어느 학교나 좀 다른 게 또 있지만 7학년하고 8학년을 같이 묶어요. 지금 초등학교 보면 5, 6학년이 같이 묶여 있는 교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7학년, 8학년이 보통 이제 한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트모타이 인터미디어트하고 ACG 빼고는, 베들레헴도 7학년 따로 있고 아콰이나스도 따로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7, 8학년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고, 사립이나 준사립은 7학년, 8학년 교실이 따로 있고. 이제 요즘에 가면 이제 허브나 뭐 초등학교도 그런 형태가 있지만, 파파노아 칼리지 같은 경우는 큰 그 오픈 그 개방형 교실 안에 몇 개가 있어요. 4개 이상이 돼요.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에서 그런 교실이 있어요. 큰 교실에 4개의 교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학급이. 그러니까 교실은 큰 개방형 교실인데 학급은 1반, 2반, 3반, 4반 담임 선생님이 4분이 같이 가서 들어가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오트모타가 아니고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하고 파파모아 칼리지가 좀 대표적인데, 이런데 장점은 뭐냐면, 인터미디어트까지 평가는 뭘 하냐면 읽기, 내가 빠지는 거 얘기를 해요. 읽기, 쓰기, 수학, 이어 A까지 요 3가지만 평가를 해요. 그것도 뭐 한국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고 대대적으로 또 시험 기간이 있어서 외워갖고 보는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수시로 체크해서 각 학생의 레벨을 이렇게 읽기 레벨 보통 이제 7학년 8학년이면 레벨 1, 2, 3, 4 예. 4가 돼야지 1, 2학년이 레벨 1 3, 4학년이 레벨 2 5, 6학년이 레벨 3 그 다음에 7, 8학년이 레벨 4라는 그 커리큘럼 그 스탠다드 내셔널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전국 학력 평가 기준으로 레벨 4에 A, P, B가 있어요. 레벨 4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읽기, 쓰기, 수학이 요 레벨에 이렇게 뉴질랜드 전국 평균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아이가 여기서 상중하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평가를 수시로 해요. 그래서 뒤에 B가 붙고요. 그다음 P가 붙고 그다음 A가 붙거든요. B가 비기너고 그다음 P가 프로피션트고 그다음에 A가 어드밴스예요. 그 세 개가 붙어요. 그래서 근데 베들렌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하는 게 약간 달라요. 거기 스테이 9으로 해갖고 1, 2, 9으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학교 리포트가 조금 프라이머리의 연장이에요. 수학, 그다음에 영어, 리딩 라이팅으로 해서 나눠서 나오고 규준에서 어느 정도 내가 벗어나냐, 규준에서 내가 얼마큼 잘하냐, 미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성적표를 아직 못 봤을 텐데 뉴질랜드 학력 평균이 이렇게 쭉 그래프로 나오고 아이가 나는 근데 보통 1년이나 영어 읽기나 쓰기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밑에나 그러니까 레벨 4, 레벨 3가 나와야 되는데 레벨 2에 뭐 A, B 그러니까 A, P, B 중에 그러니까 1년이나 뭐 이렇게 낮게 보통은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 목표를 세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7월 달엔 여기까지 가자. 1월 달엔 그러니까 뭐 12월 끝날 때는 야 3A였는데 야뭐 4B까지는 가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 한 명 한 명씩 체크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수업을 해요. 어쨌든 인터미디어트 이어 A까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는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중간 학기 그 다음에 연말.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그 세 부분 영역에서 얼마만큼 향상이 되는지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면 같이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이 인터미디어트에서는 다양한 그 수업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수업하고 스포츠 팀도 학교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큰 학교일수록 많겠죠. 종목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목, 스포츠 종목이 예를 들어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에 다 있다. 그러니까 팀 활동이 있고 개인 과외하는 게 있고 소규모 내가 희망 신청해서 듣는 스포츠가 있고 뭐 다양해요. 심지어 골프 같은 경우는 수업 째고 야 체육 수업 그냥 골프장으로 가서 3시간 골프 치다 들어와요. 수업 중에. 뭐 서핑도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을 빼고 얘네 학교 본부차로 쭉 가서 서핑 수업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 어떤 거,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 애, 음악을 잘하는 애 다 익스텐션 클래스가 다 있어요. 스포츠 아카데미가 또 있고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하고 특기를 좀 살릴 수 있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나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뉴질랜드에 올리브도 아들 둘이고 우리도 아들 둘이지만 사춘기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제일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애들 사춘기 초등학교 5, 6학년 되고 막 이러면 사춘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나. 네. 아니, 이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별로 생각할 시간 너무 피곤하잖아요. 먹고 나서 먹고 자고. 근데 저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하지만 첫 번째는 애들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다 절대평가잖아요. 다른 애들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아니 우리나라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얘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성적이 몇 등이야 계속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잘안 되죠. 애들이 좀 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미디어트는 뭐 성교육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긴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냥 오픈해 놓는 거. 다 오픈. 아니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와서 사춘기 공부가 없이 있거든. 사춘기 없이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 궁금한 건 성적표가 왜 네. 한국에서는 절대평가면 사실 그냥 막 다 좋은 거 주고 뭐 나쁜 거 주면은 학부모가 또 막 컴플레인 하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막 좀 그렇게 주잖아요. 여기는 좀 그렇진 않고 아니요, 좀 정확하게 평가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 내가 2A에 들어가려면 이거 맞춰야 되고 3A에 들어가려면 이거 맞춰야 돼. 그게 쌤들이 이거 틱을 하세요. 틱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맞췄어? 그럼 그 다음 네. 그러면 인터부터 벌써 여기는 네. 저희가 기본으로 해야 할 과목이 따로 있고 나머지 대학교에서 선택하듯이 뭔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 과목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게 9학년부터의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9학년에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의고사. 프라이머리하고는 조금 더 독립된 단계고. 아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막 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왜 테크놀로지라고 해갖고 그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푸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다 필수 과목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인터미디어트에서는 그러니까 9학년, 10학년부터는 아까 얘기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과목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인터미디어트에서는 전체를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다 해보는 모든 걸 다 거예요. 깔아놓고 전체 다 한 번씩 해봐라 이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죠. 찾는 과정이죠. 왜냐면 칼리지로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문과냐 이과냐 아니면 이과 중에서도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 있느냐를 인터미디어트 7, 8학년 동안에 다 체험을 해봐. 똑같이 야외 캠프도 네. 필수고. 그러니까 기본 말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과목들은 그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경험해보는 공통사항이에요 이게 다. 네. ACG는 근데 ACG는 좀 ACG 도. 다르죠. 예. 근데 일단은 뭐 과목이 좀 달라요. ACG는 근데 커리큘럼이 ACG 영국식이니까. 만약에 거기는 그러면 체육대는 거기 있는지 체육도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요, 똑같이 하는데 양이 많다고는 할 수 다른 없고 학교에 아무래도 비해서는 좀 네, ACG는 내 생각에 좀 점수나 아카데믹 쪽은 확실히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나왔다, 몇 퍼센트 마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가 있으니까 다른 대학은 좀 평가가 다르죠. 거긴 교과서도 있고요. 그럼 거기는 다른 학교들은 상대평가예요? 교과서. 네?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ACG도 절대평가. 절대예요? 네, 네. 어. 절대평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아내들 대학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성적을. 고등학교 때도 상대평가가 아니고 수음이 예를 들어 excellence, merit, achieved, not achieved 4개로 평가를 해요. 4개. excellence, 수, merit, 우, 그 다음에 achieved.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방법은 이제 이 학점 은행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치브드만 돼도 그 학점을 따요. 그 시험에 4학점짜리다, 5학점짜리다 그럼 그 학점을 그 따는 거예요. 어치브드만 돼도. 그래서 요 전체 그 자기가 시험 본 과목의 전체 학점이 뭐 60점 이상이면 대학교 진학할 자격을 준다. 그럼 그거 점수가 안 되면 네, 대학교 입학 자격을 못 가지고 대학교 또. 갈릴 때는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예, 해야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따면 대학을 들어가는 건 쉬운 거예요. 그 점수가 그 따기 힘들어요? 아니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한국 애들이 여기 와갖고 4년 이상 있잖아요. 그럼 다들 점수 잘 받아요. 네, 4년 그러니까 이상.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할 정도의 학력은 된다. 근데 그게 자격이고 그러면 뭔가 또 엔트리 테스트를 또 봐요? 안 아니요, 봐요. 안 봐요?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넓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어해요, 애들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엑셀런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의학과, 의대, 치대 이런 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몰리는 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오클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엑셀런스는 5점, 메리트는 4점, 어치브는 3점 그래서 총점을 또 내. 그러니까 엑셀런스 수를 많이 받은 애가 예, 좋은 대학,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대학에 있는 좋은 거 과를 갈 들어갈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어치브드만 해도 기본 대학 입학 자격은 주고 과에 따라서는 몇 점, 얘가 엑셀런스 몇 개, 메리트 몇 개, 맞아요. 이런 걸 따져서 이제 그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학 학점 맞아, 받아가지고 맞아. 4점 몇, 4점 몇 네, 해가지고 맞아요. 취업할 때 또 그거 받아야지 취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컬리지 때, 그러니까 컬리지는 이제 그렇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제 몇 과목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의 목적이 뭐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양한 모든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찾아봐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 찾아봐라. 쫙 깔아놔요. 좋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준사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교재단이니까 스페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크리스찬 스쿨이고 아퀴나스는 카톨릭이니까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교육을 공부를 조금 집어넣어요. 그런 준사립은 일주일에 뭐 바이블 스터디스 한 번 또는 두 번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를 종교 색채 종교 수업을 넣고 사립학교는 아까처럼 ACG는 캠브리지 교과서를 가지고 네. 보통은 우리가 한 단계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수학은 한국보다 1년이 느리고 ACG 캠브리지가 한국 수학하고 거의 똑같은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립학교에 있다가 ACG로 7학년으로 갈 때 애들이 혹시 힘들어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좀 쉽게 공부하다가 그러면 이제 ACG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일반 뉴질랜드 애들도 똑같죠.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 다니다가 세븐 때 보통 이제 그쪽 ACG로 옮겨가면 그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요 중간 초기에 필요한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잘 패스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립초등학교 6학년에서 사립 캠브리지로 넘어왔을 때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들이 학교 안에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내셔널만요? 다. 아니,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왜 학력이 한 1년 정도 돈이- 수학 같은 거는 차이가 나니까. 거기 사실은 사립 노는 건 아니지, 공립이라 그래서. 그 일반 학생들도 돈을 많이 내고 다녀요. 아. 인터내셔널하고 차이가 한 4, 5천 불밖에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학생 대우를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또 공립학교도 이렇게 뉴질랜드 학교가 좀 다른 게 아까처럼 그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특별반, 심화반, 아카데미반 아니면은 독립된 따로 별도의 반을 편성해요. 그 유일하게는 지금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에서 토탈 하우스만 걔네 공부 1년 먼저 선행반을 따로 만들어요. 2개 반을 해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어요. 다 그리고-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오트모타이 인터미디어트, 뭐 파파모아 칼리지 아니면은 마운트 칼리지, 마운트 인터미디어트, 오트모타이 인터미디어트도 매주 금요일 날 이런 때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따로 반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교사가 하는 수업이 있고, 매주 금요일에 심화반 수업이 또 따로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그룹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은 금요일에 따로 모여서 수학 선생님하고 진도 나가고, 또 영어나 뭐 언어적 재능이 있는 애들 따로 모이고, 또 뭐 엔지니어링, 과학 쪽에 잘하는 애들 또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카데미 심화반을 각 공립학교에서는 따로 편성을 해요. 아이들의 재능, 그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이게 교실이 큰 교실에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4개 반이 있고 선생님이 4분이. 왜 이런 식으로 가냐면 교육부에서 얘기하기가 이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고 나는 영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각자 7학년, 8학년 담임제고 각자 흩어져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각자 자기 반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커리큘럼이다 그러면 이 4반을 한 선생님이 좀 주도해서 수학 프로그램을 이 선생님이 관리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영어는 이쪽 선생님이 조금 더 주도해서 4개 반에다 공통적인 과제 주고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끼리도 팀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전문 분야, 선생님들의 전문 분야를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반에 뭐 4개 반, 뭐 2개 반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막 복잡해 보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 한 20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는 25명? 여기도 평균 한 25에서 30명 정도를 한 학급 클래스로 이렇게 묶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통합했을 때 선생님의 자기 전문 분야 영역을
인터미디어트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인터미디어트 어느 학교나 좀 공통적인 부분. 그 정도 하고 일단은 개별적인 학교를 일단 들어갈게요. 그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면은 좀 쉬울 테니까. 베들레헴 칼리지는 지금 저기가 우리가 지금 학교 투어를 좀 잡아요. 해마다 베들레헴 칼리지하고 ACG하고 아콰이너스 이렇게 세 개, 사립과 준사립은 저희가 우리가 따로 인터도 했었죠. 그것도 했죠. 타워랑과 인터도 했고. 근데 공립학교는 이제 일단은 자리가 많아요. 일단 학교 숫자, 학급 숫자만 보면 타워랑과 인터가 매년 20개 학급이 새로 들어가요. 20개. 7학년에 20개, 8학년에 20개. 총 40개 학급인데 거기 마우리 마타이 하우스 4개 빼고, 아니 그러니까 4개 교실 빼고 총 18개가 유학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한 교실에는 7학년, 8학년이 섞여 있지만 이제 예전 방식으로 얘기하면 7학년이 총 18개 반이 새로 생기는 거고, 오트모타이 13개, 마운트 망가누이 13개, 인터미디어트 공립학교는 이렇게 세 반이 편성돼서 자리가 많아요 일단은. 그죠? 한 교실 한 명이라도 들어가도. 그러니까 조금 늦게 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7, 8월, 뭐 8월, 9월 뭐 이 정도 학교 가서 학교 전체 보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도 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중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 학교를 불러요 연말에.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도 둘러봐요. 또 뭐 오트모타이 인터도 마찬가지고 그 학군 안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이렇게 열고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데리고 와서 너네 봐라. 뭐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해요. 그거 해마다. 요구할 때 학교에서 담임쌤들이 모든 학생한테 원서를 줘요. 그 지원 원서를 주는데 내국인들? 인터내셔널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지원은 저희가 해서 저희가 학교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다 내국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투어도 같이 가도 돼요. 투어 같이 선생님하고 둘러보고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학교를 결정되면 나는 초등학교 때 이 친구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 친구랑 같은 반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학교에 우리가 가끔 좀 찔러 넣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통 학군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타우랑과 프라이머리에서 바로 타우랑과 인터로 가는 애들이 제일 많은 거고, 필란스 포인트는 오트모타이로 가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러니까 셀리니치도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 학군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조금 짝져서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연말 되면 그런 이제 학교 오픈데이가 있어서 아이들도 가고 어머님들도 같이 가서 둘러볼 수 있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사립과 준사립은 학교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베들레헴 칼리지 먼저 얘기하면은 총 초등학교에는 3개 학급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7으로 올라와요. 우선권을 줘요. 총 이어 7에 7개 학급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이어 6 다니는 인터내셔널 애들이 올라오고 세 자리가 네 자리가 생기잖아요. 총 7개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선발할 거냐 아직 확정되진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 시험을 좀 더 간단화시키자. 작년에는 그 시험을 따로 또 쳤어요. 이불로 학교에서 애들 빼워서. 근데 그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단 인터뷰로 해서 1차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합격된 아이들한테 이제 원서를 써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 일단 1차 저희가 이름을 먼저 놓고 그러면 4-5명이나 뭐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뭐 인터뷰를 본다고 딱 잡히면 그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가는 것으로 이번에는 하자고 지금 학교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좀 3월 중에 학교에서 지금 3월 말쯤에 전체 뉴질랜드 학생들을 위한 오픈데이를 베들레헴에서 해요. 그거 전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유학원만 따로 예. 학교 먼저 둘러보자. 그러니까 유학생도 선생님 좀 안내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 아마 잡히게 될 거예요. 베들레헴 직접 가서 캠퍼스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 학교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를 듣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7, 8학년 교실에는 한국 유학생은 1명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9학년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한 교실이라는 개념이 9학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 교실이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7, 8학년은 학년별로 7학년 한 교실, 8학년 한 교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 지금 예상대로라면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 4명이 선발됐다 그러면 한 교실 한 명.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후보자 5번째가 있다. 어머님들끼리 양해하고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두 분이서 양해하면 학교에서 한 교실에 2명까지도 좀 넣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원래 한 반에 한 명이 근데 원칙이고. 인터뷰는 어떤 걸로? 어떻게 스피킹. 했어요? 보통 이제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맞는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의 영어 실력도 보고 들어와서 적응을 잘할지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도 물어볼 거고 부모님이나 가족사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 너는 뭐가 재밌느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긴 종교학교다. 너는 그걸 알고 들어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유학이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좀 다양하잖아요. 7학년 올라갈 때 보면 벌써.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학습적인 능력은 학교에서 나중에 리포트나 이런 것도 받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네, 그것도 일단 처음에 원서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본 학력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잠재력,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그 스페셜 캐릭터, 그 학습 태도나 자기의 어떤 뚜렷한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보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대1 정도는 아마 경쟁률이 보통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간다, 5명이다 그러면 최소 한 10명 정도는 8명, 10명 정도는 그 학교에 관심 있다고 원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 아까 얘기한 대로 토탈화라고 2개 반이 특별 편성이 돼요. 총 한 교실에 거기도 2명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가 일단 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토탈화 반도 한 교실에 한 명. 그러니까 일반 교실은 다 한 교실에 한 명이고 뉴질랜드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다 일반젠 메인스트림이라는 18개 중에 16개가 메인스트림이고 그 중에 2개만 따로 이제 2개. 그래서 한 교실에 2명씩 4명을 선발을 해요. 그거는 필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외부 시험이 들어와요. 외부 캔터베리 시험지가 대학교에서 들어와가지고 주관하는 시험을 봐요. 네, 그거를 보고 나서 채점도 외부에서 해요. 근데 이 이제 시험 캔터베리 과목이 뭐예요? 그럼 영어도 그게 이제 영어 수학이라고 보시면 아, 영어 되는데 수학. 수학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영어는 리딩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라이팅. 부분이 아. 있어요.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쓰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IQ 테스트 IQ 같은 게 테스트 하나 더 같은 게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애들 창의력, 사고력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영어를 봐요. 영어가 부족해도 수학이나 창의력 쪽에서 높은 점수 받으면 유학생들도 네. 들어가요. 예, 아이카스 테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카스 여기 호주 왔으니까. 호주 시험인데 거기 보면 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수학 시험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도형 게 뒤집고 예, 막 예. 접고 막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필기 시험은 뉴질랜드 애들도 다 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얘가 7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학력은 8학년 수준 된다. 1년 거 앞표를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해서 지금 5학년인데 6학년 애들 잘하는 데서 지금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어차피 그 학력을 계속 그러니까 벌써 7학년 거 했으니까 8학년 거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을 고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따로 편성해가지고 그 진도에 맞게 이제 계속 공부를 시킨다 이런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좀 이 부분을 좋아하죠. 그래서 만약에 베들레헴에도 되고 토타라도 됐다 그러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따로 묶은 이런 형태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거는 다 8학년 과정을 공부하니까. 그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들레헴이 시험을 먼저 쳐서 선발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에 여기도 관심이 있는데 여기도 자리를 놓치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딱 선발이 되고 나면 디파짓을 받아요. 10% 받아요. 그래서 일단 10% 내놓고 이걸 시험을 또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포기하는 거지. 아 10%를? 10%를 만약에 여기 되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다. 아니 근데 뭐 어디가 더 좋다 그렇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뭐 가정마다 다 달라요. 두 개 다 합격해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기는 7개라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은 약간 작은 가족적인 이런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학교. 그 다음에 뭐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어떤 학생의 어떤 그룹핑이 딱 요만큼이잖아요. 타운함과 인터롬이 이게 뭐 한 4배 정도 넓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애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토탈화 들어가면 거기서 학력이 높은 애들이 이만큼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좀 나중에 뭐 가족에 따라서 좀 다를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어디가 딱 좋다 이렇게 얘기는 양 어려워요. 사장님 아들 둘 다 타오라가 인터 나왔고요. 저희도 타오라가 인터. 헬레는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100% 좋고 어떤 학교가 100% 나쁘고는 없어요. 내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토탈화반 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학교도 다녔고요. 근데 그거- 베들레헴 분위기가 종교 네.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네.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수업만 들으면 되는 맞아요. 분위기예요? 아니면 맞아요. 그게 맞아요? 보수 그런 분위기? 아쿠아니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베들레헴이 조금 덜 종교에 지우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여긴 아까 종교 학습이 따로 딱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유학생들- 인터내셔널은 종교가 없어도 돼요. 유학생들은 종교 상관없이 뭐 아쿠아이너스 카톨릭 학교 갈 수 있고 기독교 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아이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 추천서가 있어야 그 학교로 갈 수 있어요. 그다음 학비 또 추가로 한 3,4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리고 준살이 네, 토타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추천서가 들어가야 가요. 여기 일반 학생들이 아무나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라이머리에 있는 담임쌤이 이 학생을 추천한다는 추천서를 써줘요. 근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저희가 인터내셔널 부로 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치고 싶으면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1년, 2년 과정을 겪고 내가 리딩이나 라이팅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녀석들이면 충분히 한국 애들이 토탈화를 들어가요. 근데 또 너무 무리하게 쳐봐 이랬을 때 이렇게 오히려 의기소침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반에 들어가도 다우랑아 인터 일반반에 들어가도 저기 보이스 칼리지에도 이게 스트림이거든요. ABC 반이 있어요. 근데 글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 반에 들어가도.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이게 2년 사이에 일반 반에서 공부하다가 느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토탈화 들어가야 되고 꼭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반 반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느냐, 얘가 얼마큼 재밌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애들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토탈화에. 근데 안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애들이 8학년 1년 거 먼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애들끼리도 사실은 경쟁을 해요. 요만큼 한 25명, 30명 중에. 이런 환경보다 자기는 그냥 일반 메인스트림에 가서 자기가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로.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보다 항상 똑똑한 애는 어딘가에 있을 때 이거를 내가 극복하는 애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리더십이요 자기 반에 가서 어떤 자기에 맞는 속도로 공부하는 애가 맞는 애가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보이스 칼리지 갈 때도 입학 시험을 8학년 졸업할 때 보이스 칼리지 시험을 학교에서 봐요. 모든 반에 똑같이 봐요.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해요. 또 A반, B반, 9월반, 엑셀러레이트 클래스라는데. 그래서 이제 9학년, 10학년까지는 걔네들은 또 따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뭐 이렇게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이렇게 쭉 그렇게 먼저 가는 애들은 먼저 가고 나는 그 나이에 맞는 학년에서 1등 하겠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좀 잘한다 토탈화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간쯤 해요. 그리고 상도 하나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일반반에 가서 수학을 잘해. 그럼 맨날 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죠. 그런 상대적인 상을 거기서도 이제 예, 아니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상을 많이 주려고 해요. 인턴은.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막 배지 모으는 거 이런 것도 해요. 내가 막 성실한 학생상, 뭐 수학 잘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이제 조회 때마다 자꾸 상을 주려고 많이 애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를 읽기, 쓰기, 수학만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네. 나머지 거 그럼 과학자라는 애는 그죠? 과학자라는 애는 근데 쓰기가 좀 안 돼도 수학을 월등히 잘해버리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쓰기가 너무 안 되면 너무 안 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지. 여기 온 지 지금 1년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가게 될 때는 1년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토탈의 시험은 미리 보는 거 아니에요? 8월에 봐요. 8월 말. 아, 8월까지 되겠냐고. 그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써라. 쓰라고 돼요. 장문 뭐 좀 예, 길게 예, 이제 예. 패러그래프 쓰는. 보통은 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 내용이 나왔어요? 아,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가족의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주제가 나오는데 일형식으로만 다 써도 돼. 그러니까 약간 맞다, 하나는 이거였어. 내가 왜 입안에 꼭 들어가야지 되는지 이유를 나열하라고 쓰는 거니까 의식을 했어. 예, 그러니까 설득문을 주는 거예요. 약간 설득문. 열심히 하겠다 막 꿈이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또.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런 거는 쓰시는데 일형식으로 문장이 막 근데 수려하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뉴질랜드 애들은 딱 그 21반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 거 빼고 26명 정도를 선발하잖아요. 뉴질랜드 애들은 걔네들은 그 26명끼리 경쟁을 하고 우리는 뉴질랜드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타오란과 인턴은 유학생들을 위한 두 자리는 항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애들하고 똑같이 경쟁하진 않아요. 그 해에 들어오는 유학생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학구열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진짜.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나라 내국인인데 한국인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토탈한 한 반에 5명이 한국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 2명, 네. 도메스틱 한국 애들 뭐 2명, 뭐 이렇게 되면 할 수도 근데 있고. 어차피 걔네는 뭐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나도 그래서 잘하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서 한국인은 이게 아콰이너스 칼리지로 넘어갈게요. 빨리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콰이너스 칼리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카톨릭계고 한 학년당 4개 학급씩이 있어요. 근데 7학년부터 있어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그래서 이거를 또 하우스로 이렇게 보통 이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7학년에서부터 이제 이 학년이 차이가 많잖아요. 나이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니까. 그래서 이걸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늘리죠. 타오란과 인터미디어트도 마찬가지 4개씩을 한 하우스를 묶고 타오란과 인터는 10개 하우스가 있어요. 40개 학급이니까 타오란과에는 4개씩 한 하우스씩 한 4개를 7학년, 8학년 4개를 7학년 2개, 8학년 2개 해서 4개를 한 하우스를 묶고 아콰이너스 칼리지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쭉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를 묶어요. 그래서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되죠. 한 학년에 어쨌든 4개 학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선 후배 간의 저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또 따로 해요. 자기 반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우스라는 수직 개념이라는 것도 같이 학교 안에 있어요. 소속감이나 뭐 어떤 행사 진행이나 경쟁심이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학비는 아까 베들레헴이나 아콰이너스나 거의 비슷해요. 한 1,500만 원? 공립학교는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1,200만 원인데 이런 준살이 베들레헴하고 아콰이너스는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네. 1,400? 1,500? 그렇죠. 네, 뭐 한 그 정도. 사립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500만 원, ACG는 그렇게 되고. 또 오르겠지. 많이는 ACG는 오르지 않겠지. 해마다 오르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아. 해마다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네,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여기 아콰이너스도 마찬가지로 7학년 교실 하나, 8학년 교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요. 선착순으로 입학 신청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학 신청하고 돈 내면 내년에 그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교실에 한 명. 그러니까 1년에 4명 딱 끝.
그 기간은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지금 해도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먼저 선착순이 아니라 먼저 네. 돈 여기도 내는 근데 사람은 디파짓 내고 나면은 안 딴 데 나가잖아요. 뭐 이제 10% 날리는 거야? 아, 날리는 그게- 디파짓은 다 다넌 내야 돼. 리펀더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디파짓이라는 내 자리를 잡고 있겠다. 그래서 돈을 뭐 예를 들어 예. 보통은 10%를 내는데 10%는 의미가 없고 대신에 10%를 지금 내지만 뭐 아마 8월 우리가 한국에 가는 게 8월 말 9월 초에 해마다 가잖아요. 그 전에는 보통 학교에 완납을 하라고 할 거예요. 네. 그다음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학교로 가겠다 그러면 그 디포짓이라는 개념은 어느 학교든 환불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예, 지금이라는 거. 그 아쿠아니스의 가장 장점이라고 제가 인터뷰를 가거나 상담을 했을 때 느낀 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예. 이게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종교를 가져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게 성실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봐주세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에 좀 많이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아쿠아니스는 저희가 NCA 거기는 이제 칼리지까지 있으니까 NCA 합격률이 최고 좋아요. BOP 여기서. 그래서 이 나라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자리가 없는 학교예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아무래도 세인트 메리에서 아이들이 다 올라와요. 거기 졸업한 아이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다른 아이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는 게 좀 버거워서 그런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사실은 한국에서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고 했는데 뭐 다 적응을 제법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던 전적들이 그냥 개인적인 거였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좀 내성적이거나 그러면 좀 이제 힘든 거였지 그게 학교의 어떤 성향은 아니구나 라고 요즘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받쳐주고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준사립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사실 네. 이제 한 100명이란 말이에요. 아쿠아니스 4개 학급이면 100명이면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유대 관계가 낮고 아이들의 상태를 선생님들이 다 공유하고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소규모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애들의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아쿠아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4개, 7개 반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학력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학업 돈을 좀 내고 스페셜 캐릭터 종교 수업도 들어가고 얘네들의 목적은 학력을 결국에는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은 학교일수록 이게 움직임이 이게 조금 노력하면 이게 잘 보여요. 공립학교는 이거에 뭐 한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들레헴 칼리지하고 아쿠아니스 칼리지가 레벨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수능 시험 같은 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97%, 98% 패스율이. 그래서 뭐 해마다 지금 ACG 같은 경우는 그 NCA 그 고등학교 1, 2, 3학년 패스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계속 뭐 자기네 학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꼭 집어넣죠. 베들레헴도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뭐 97%, 98%.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학교는 학년이 다양하죠. 베들레헴 1학년, 그러니까 보통 7학년에서 13학년까지도 있고 베들레헴도 아쿠아니스도 7학년에서 13학년. 그 다음에 세인트 메리스부터 시작하면 세인트 메리스에서 했던 애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그런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이런 가족 공동체 같은 느낌은 아이들이 일단만 들어가면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장기간 2년, 3년, 4년 같은 학교에서 걔네들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맞다면 장기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소규모 자기 친구 그룹과 계속 올라간다. 같은 학교에서 교복 여러 번 안 사도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2년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적은 어쨌든 그렇고. 아쿠아니스 특징이 또 뭐 다른 거 있나? 아까 말한 대로 세인트 메리스에서는 친구들이 다 아쿠아니스로 가요. 그 다음에 저 토마스 무어, 또 파파모아, 그 다음에 오베르, 파파모아의 카톨릭 초등학교 조그만 거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메리스하고 3개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여기를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지금 세인트 메리스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아쿠아니스로 가는데 그래서 가능한 아쿠아니스는 좀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당연히 아이들은 오토모타일 프라이머리 다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은 공립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막 여기도 집어넣고 싶고 여기도 넣고 싶고 막 이런데 애들한테 정정으로 난 얘랑 친하니까 얘랑 같이 그냥 맞아요. 오토모타일 인터 갈래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이미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애들 의견이 좀 강해져요. 자기 생각도 이제 나올 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쿠아이너스처럼 작은 학교 특히 또 ACG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ACG인데 ACG도 7학년에 겨우 2개 반이에요. 한 18명, 한 반에 한 18명 내외, 15명, 18명을 한 반으로 편성이 돼요. 보통 20명 이하로 한 반을 편성해요. 그래서 ACG 같은 경우도 한 교실에 일단 영어가 된다고 보니까 한 교실에 2명씩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유학생들은 2명을 좀 넣어요. 보통은 이 첫 해 ACG 가는 경우는 없고 두 번째는 유학 2년차, 3년차 때 보통 ACG로 옮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1학년에서부터 13학년까지 다 있고 7학년부터 13학년 계속 가도 되는 그런 학제죠, 학교가. 그래서 AC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이에요. 2명인데 돈 먼저 내는 사람은 우선이에요. 여기는 디파짓이 아니고요. 아 풀로 그냥 풀 만나. 한 사람한테만 그 자리를 주목하는 거죠. 풀려야 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도로 돌아가서 뭐 국제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갈 건데 뭐 시험이나 이런 데 좀 적응하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학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적응할 수 있으니까. ACG는 네. 어차피 여기 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네. 뭐 친구 관계가 이렇게 뭐 연결돼서 좀 그런 건 없이 전부 다 여기서도 이렇게 네. 좀 나이가 돼서 얘가 학업적으로 뭘 배울 때가 되면 이렇게 네. 보내고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 그렇지는 아, 않고요. 그렇지는 좀 보니까 확실히 부유층이에요. 네. 그냥 보이지. 네, 심지어는 헬리콥터도 떠요. 아. 중학교시에. 엄청난. 네. 그리고 거기 계신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전부 로여라든지 닥터라든지 뭐 하여튼 여기서 조금 뭐야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요. 예. 근데 사립학교 중에서는 학비가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00만 원이라 했잖아요. 옆에 다른 그 사람 그만 케임브리지나 이런 데 쓰세요. 가도 보통 4,500 불이니까 여기는 뭐 3만 몇천 불인데 다른 데는 기본 오클랜드나 해밀턴 쪽에 사립학교다 그러면 보통 5만 불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기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사립학 뉴질랜드 전체 사립학교 중에서는 학비는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지방 캠퍼스니까 오클랜드하고 좀 가격도 다르고요. 오클랜드에서 파넬, 스트라슬런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하나 더 있죠. 3개가 있죠. 예. ACG에 오클랜드에 3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워랑가에 유일하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래도 학비 사립인데 좀 저렴한 편이고 학생 수가 또 적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아시겠죠? 뭐 예, 이런 이게-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끈끈해질 수 있어요. 자주 부딪히고 자주 만나니까 오히려 더 내성적인 아이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애가 하나 생겼다. 이러면 가야 되니까. 어디 도망갈 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7학년부터는 반이 2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보통 6학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하고 얘는 절대로 이 반에 넣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게 장단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쿠아니스라든지 베들렘이 아무래도 이 타우라마 인터나 마운트 인터나 이런 학급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스포츠 옵션이 적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베들렘이나 이런 아쿠아니스에 오는 부모님들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따로 돈을 내고 오는 데거든요. 준사립이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보통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가외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스포츠를 시켜요. 음악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뭐 옵션이 적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건 학교에서 시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따로 따로만 알아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도 학교 팀이 있어요. 학교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클럽 활동을 하면서 학교 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선발을 받는다든지 그래가 학교 팀으로 간다든지 급이 틀리구나, 그지?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ACG는 올리브 선생님이 전문이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집이 근처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 인터뷰나 뭐가 있으면 항상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ACG에 대해서 이제 좀 더 NCG는 과학이 네. 필수인 거죠. 과학이 이제 5학년부터는 과학실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물론 다른 학교도 과학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켜와 놓으니까 얘들이 10학년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과학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1년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학교 학년 9학년을 데리고 가거나 10학년을 데리고 갔을 때 훨씬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긴 숙제도 많이 시킨다고 그러던데. 엄청요. 저희 집주인 아주머니. 그 평균적으로 인터뷰를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아니 그 그 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네, 그거는 쪽지 시험이라고 화요일마다 내가 그러니까 평가 시험이에요. 저번에 배웠던 거를 한번 쳐서 내가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험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과제가 1에서 10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기본 노트 쓰는 것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약 노트, 요약 노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간 시험 딱 전날에는 그 요약 노트만 쫙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카데믹을 아, 한국식이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취지는 그거예요. 얘들한테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주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캠브리지 시험을 크게 쳐야 되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자.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방식을 내 몸에 습득하게 하자. 그게 그 사람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5학년 때부터도 이제 중간고사 하면은 이제 일주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올라가면 진짜 시험을 쳐야 될 때는 그냥 별 긴장을 안 하고. 긴장 안 하고 자기가 그 습득해왔던 대로 이제 시험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체육 활동을 할 시간이 체육해요. 체육도 아, 하고 기본 이게 과목이니까. 그전에는 인원수가 작아가지고 형성이 안 되는 스포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활발하게 다 되고 있는 것 같고 인원수가 작은 거는 아쿠아니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팀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네, 그 시설 자체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새로 생기기도 했고 새로 생기고. 혹시 그 스펜서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술 쪽에 저희는 미술을 많이 좋아해서 좀 이런 거에 좀 특화되게 조금 더 좀 이런 미술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이런 클래스가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로 가면 아트 익스텐션 클래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오트모타이 인터에 가도 아트 미술 아까 아카데미 그 과목별로 분리해서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미술 쪽이 있고 뭐 아까 영어, 언어, 수학, 엔지니어링 여러 개가 스포츠도 당연히 있고 그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타우랑과 인터가 타우랑과 인터에도 있고 예. 오투 인터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운트 마운트 인터에도 있고 인터에도 있어요. 미술. 그게 거기는 신화에서 금요일 날그 특화 수업반만 따로 다 수업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아트 익스텐션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전공도 아마 그래서 그러면은 오토 인터도 괜찮고, 네. 타워랑과 근데 인터도 타워랑과 있으니까. 인터도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럴까? 그것도 일종의 도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트라이얼을 봐가지고 거기서 뽑아야 되고. 저희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완전히 오빠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놔서 좀 여기 있는 동안 조금 그쪽으로 아예 조금 경험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트윈터하고 타우랑과 인터. 예. 두 개를 같이 ACG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두 들어서 개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간표가 클래시될 때가 있어요. 거의 가끔. 대부분이 겹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하니까. 둘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 녀석이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하나는 또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클래시 되더라고요. 음악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타우랑과 인터처럼 한 반에 다 모아놓은 건 아니지만 역시 특화반에 가면은 또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다 보면 저희가 어차피 1년 있다가 학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영어는 여전히 조금 네. 그럴 텐데 네. 이 학교별로 이 인터 학교별로 이솔 이제 수업이라든지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이제 네. 프라이머리하고 인터미디에이트의 이솔 수업이 약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는 사실 이솔 쌤 해도 2-3명 그러니까 많이 앉혀놓지 않고 좀 개별적 수업을 한다고 치면 인터까지 가면은 한 번에 수업할 때 8명씩 이렇게 수업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1년 이상 수업을 하시고 나면 여기서 아이들이 6개월 되면 기가 트이거든요. 1년 되면은 좀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를 갔을 때 이소를 좀 받다가 사실은 자기 반에 와서 그냥 수업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인터를 처음 가면은 이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미 1년을 겪고 나서 인터를 가게 되면 지루해하기도 해요. 네. 지금 이솔 얘기 들었어요? 네. 아까 저 네. 중요한 얘기인데 과정에 이솔 수업은 어느 학교나 다 있어요. 있는데 네. 보통 초등학교에서 1년 공부하고 그냥 2년 차잖아 내년에. 그러면 네. 혹시 이솔 하기 뭐 이솔 레벨이 아이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레벨별로 반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솔이 중요한 영어가 중요하니까 이솔 수업을 계속 들어라. 뭐 라이팅 쪽으로 너 레벨에 맞는 수업이라면 계속 해라.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이솔 수업 빼고 그냥 자기 교실에서 영어 공부해. 그냥 담임선생님하고 그냥 영어 공부해. 뭐 이 정도에서 선택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스테레오타입은 왜냐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그 우선권을 가져요.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요. 특히 자기 또래 친구들이 가면 그 학교 꼭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제일 정상적인 것 같기는 하고 또 가서 이제 이게 수업을 자꾸 이소를 빠지게 되면 여기서 흐름이 자꾸 끊겨요. 얘들이. 그리고 이게 인터라는 거는 굉장히 자율적인 수업을 굉장히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자 스포츠는 옵션은 저기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스포츠 옵션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신청도 본인이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미스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소를 가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소를 빼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라이팅을 체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로 이제 개인 교습으로 라이팅을 좀 더 시켜주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세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미스아웃 하는 게 좀 적어지니까요. 그럼 내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개인 교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가외를 한다든지 학원을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든 라이팅은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그리고 돼요. 만약에 안 늘어요, 잘 안 늘어요. ACG 같은 경우는 가장 거기는 큰 특징이 이제 예. 그런 거지. 인디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개인 맞춤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뭐 음악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학교 점심시간 때 뭐 이렇게 1시간이니까 예. 활용해서 그때 20-30분 동안 잠깐씩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거기는 아예 스케줄표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과학을 했는데 이게 좀 미스했어. 이게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그 보충반이 있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줄표를 ACG 내줘요. 만. ACG만 그래요. 제가 그러면 공부하는 예. 거는 ACG가 잘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 때 다양한 클럽이 많잖아요. 로보틱스,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 점심시간에 근데 익스텐션 클래스만 이렇게 ACG도 모이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찾아가서 점심시간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찾아서 그걸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중학교를 가면 자기들이 보통 그 점심시간에 그 스케줄에 가서 찾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ACG는 그렇게 하는데도 잘 못 따라가면 학교에서 개인과의 교사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조금 더 돈을 내고 요거를 조금 더 하면은 일단 올라올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계속 공부하고 막 여기서 떨어지는 분도 있으면 네. 그건 그냥 계속 뻗은 채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은 걔네 따라.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인터뷰가 와요. 이런 분들이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일반 학교들은 개인 과외 같은 거라든지 학원에 약간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방과 후에 좀 공부 좀 방과 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많이 학교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죠. 네, 예. 네, 아, 방과 후에. 그런 네, 시간을 네. 예, 근데 너 시간이 급식 지날수록 있죠. 학력 향상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급식 찾아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급식 하죠. 점심 안 줘요? 점심 없어요. 점심 싸줘야 돼요. 다 여기는 다 네. 모든 학교 칼리지도 다 점심 도시락이고요. 스쿨버스하고 도시락. 여기가 급식을 하기에는 전체 인구수가 너무 작아요.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 있잖아요. 예. 타오랑과 우리가 조금 길어지니까 예.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8개 학급에 우리 18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토탈하우스는 한 교실에 2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20명 이상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 자리는 항상 뭐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메인스트림은 보통 이제 이렇게 옛날 방식이 한 교실에 한 담임 이런 교실도 반절 있고 반절은 아까처럼 큰 교실에 4개의 학급이 들어가 있는 교실도 있고 그걸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옛날 방식에 담임 한 명당 한 교실 아니면 나는 야 4개가 섞여 있는 큰 교실 그건 이게 하우스별로 그 교실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이게 큰 교실에 갔다가 작은 교실로 옮긴 애들도 있고 작은 교실에 있다가 큰 교실로 옮긴 애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큰 거- 교실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게 타오랑가 그다음 마운트 뭐 이런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운트 인터는 다 싱글셀이에요. 다 하나씩 작은 반이고 우트모타 인터도 다 작은 반이에요. 타오랑과 인터만 큰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실로 갈 건지 작은 한 교실로 갈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탈하는 시험 봐서 들어가고 이쪽은 그냥 뭐 내가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CWSA라고 하는 토탈화 시험은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주관해서 8월 중에 한번 볼 거고 결과는 9월 초에 나와요. 보통 얘가 됐다 안 됐다. CW도 있어요. 그게 네, 이제 Children 아까 with 토탈화 Special 시험을 Ability라고 줄여서 토탈 말하는 하우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행반 하는 애들을 따로 시험 봐서 한다라는 거죠. 토탈 하우스 애들은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보이스 칼리지나 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옆에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다 진학을 해요. 네. 네. 학군 안에서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인터미디어트는 총 몇 명이에요? 1200명? 40개, 40, 1200명이 넘거든요. 그게 이제 걸스하고 보이스로 이렇게 나누지죠. 그래서 이렇게 입학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타오랑과 인터에서 또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ACG 같은 경우는 약간 학업적인 과목 부분의 보충 수업이 학교 수업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타오랑과 인터미디어트나 공립학교들은 대부분 다 스포츠 예. 많이 있고 뭐 무슨 또 수업 클럽이 시간에 있죠. 수업 시간에 방과후처럼 그런 게 다 모든 게 많이 들어가요. 네, 보통 새벽에 뭐 테니스 치러 8시 전에 간다든지 비용도 다 그 학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게 이제 학비에 보통 한 400불이라고 해서 어카운트 피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서 돈을 제외해요. 그 거기 공짜가 따로 돈을 내는 공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돈을 내는 건데 거기 우리가 학비에 이제 붙어서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안 쓰면 나중에 돌려줘요. 아, 그게 타오랑과 많이 인터는 하면 많이 할수록 깎이는 깎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써버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돈을 더 넣어줘야 돼요. 아, 그럼 다른 뭐 준사립이나 뭐 사립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 따로 돈을 내야 돼서 아예 준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말마다 그러니까 텀마다 고지서가 나와요. 이거 이만큼 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아, 이걸 해서 예. 예를 뭐 베들레헴 네. 같은 경우는 악기 과외를 많이 하는 애들이 많고요. 예. 타오랑과 인터도 뭐 기타, 드럼,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스포츠, 뭐 이런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전문 교사가 하는 이런 거 수업들은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엔지니어링 클럽, 뭐 로보틱스 클럽, 그러니까 그 동호회 개념으로 애들끼리 모여서 뭐 밴드부 활동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돈이 안 들고 그 자치 그 동아리 개념으로 되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 그 수업을 하는 거는 있죠. 들어가 있는 줄 네. 알았어.
그럼 아까 그럼 뭐 목공 수업이나 뭐 미술 그건 그런 다 거는 정규 다 일반 수업 정규 수업이에요. 수업. 아, 네. 정규 수업, 테크놀로지 수업은. 아. 오토모타의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는 약간 13개 반에서 7학년, 8학년이 또 분리가 돼 있어. 타오랑과 인터는 7, 8학년이 같은 교실에 있는데 7학년, 8학년이 일단 분리돼 있고요. 7학년 교실 이렇게 작은 거 하나, 8학년 교실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총 1학년에 한 13명, 12명, 13명 정도 이렇게 입학이 가능해요. 한 교실에 한 명씩. 그래서 거의 해마다 보면 한 20명, 어느 공립학교는 한 20명 정도는 될 거예요. 타오랑과 인터 20명에서 25명, 오토모타이 20명, 마운트카 인터미디어트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정도 될 거고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뭐 베이매스 경시대회도 여기 오토모타이 인터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1년에 수학 경시대회 유일한 경시대회가 아마 그 학교에서 아마 주최하는데 다른 인터미디어트 학교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수학 경시대회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그 다양한 아카데미 수업이 있다고 그러죠. 따로 이렇게 반을 편성하진 않지만 아이들 재능에 따라서 미술, 공연, 뭐 과학, 수학, 영어, 스포츠, 그다음에 뭐 이런 드라마 이런 아카데미를 이렇게 편성해서 금요일에 자기 심화반 수업을 하고 또 오토모타이 인터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다평화 칼리지 얘기를 한 번도 안 교실 했다고. 아니 그 밑에 있습니다. 예. 한 교실당 한 명씩 입학하고 오토모타이 인터 궁금하신 분 유학생부 다 잘 돼 있고 이솔 수업도 잘 돼 있고 오토인터는 한국 분도 계세요. 한국 선생님이 계세요. 한국 선생님이 네. 이솔 가르치는 네. 선생님이에요. 이솔 선생님인데 두 분이 이제 이솔 선생님 계신데 한 분은 한국 분이 문법이나 리딩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 뉴질랜드 선생님이 다른 뭐 스피킹하고 라이팅 가르치고 그래서 두 개 부분이 같이 이솔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또 뭐랄까 그 왜 필란스 마투아 벨뷰 그쪽 동네가 그러니까 타우랑과 인터가 조회 시간에 가면 머리 까만 애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머리가 좀 오토모타이 인터 쪽으로 가면 노란 애들이 더 많이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투아 필란스 이쪽에 그런 쪽 애들이 이제 보통 그 학군에서 오니까 여기는 뭐 이 학군이 왜 학교가 가장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인터미디어트라고 그러냐면 학군이 되게 커요.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 파파무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다 오거든요. 학군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지역에서도 모이고 뭐 다양한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스포츠를 잘하려고 타우랑과 인터를 가는 애가 있고 공부를 잘해서 그쪽 특별반 편성을 가는 애가 있고 보통의 일반 아이들도 다 들어가도 그런 모든 활동들을 다 체험하고 다 기회가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 큰 학교로 애들 집어넣는 데가 많고 준사립이랑 그 공립이랑 그 커리큘럼이 똑같다고 똑같아요. 살 빼고는. 네.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준사립과 그러니까 공립이. 제가 느낌이 이게 그 선생님들이 얼만큼 애들을 밀어붙이냐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에 베들레헴이나 아쿠아니스는 보내놓으면 좀 닥달도 하고 이것도 해오라 하고 하니까 애들이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큰 학교들은 아무래도 본인 자신한테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타우랑아 인터나 오토 인터나 이런 경우에 애들이 갔을 때 잘 되는 애들은 자기들이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활기치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면 잘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오픈돼 있고 여러 개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좀 소극적이거나 별로 아직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 좀 밀어붙여줘야 되는 애들 이런 경우에는 준사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끌려가고 좀 끌고 가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타우랑아 인터나 오토 인터를 보내놨을 때 어머님들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지만 얘들이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리딩도 하고 오고 라이팅도 하고 와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완전 똑같다고 들어서. 네네. 그래서 2년 정도 되면요, 이게 라이팅이 어느 수준까지 다 올라가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어머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이게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중사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 네. 근데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 뭐 네. 이렇게 우리는 공립만 다녀갖고 오래돼 있지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이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네, 하죠. 당연히 하죠. 하죠. 네. 근데 이제 느낌은 네. 학교마다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담임 왜냐면은 선생님에 따라서 초등학교 일반 학급에 가가지고 옷하고 경시대회를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반 타오랑아 인터도 하고 오투 인터도 하고 그런 경시반도 있고요. 코딩반도 있고요. 로보틱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인터의 취지가 뭐냐면 애들이 모든 경험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배우는 게 취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더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일반 학교들이. 많이 경험해봐라. 잘 못해도 된다. 다 자기 해봐라. 적성을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다를 뿐이지 나쁘다 좋다가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이 인터미디어트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뉴질랜드 교육제도 초등학교 인터 7, 8 그다음 9에서 중고등학교 세컨더리인데 이 7, 8학년이 아이들이 가장 재밌게 공부하는 시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님 입김이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서 스포츠도 등록하고 음악도 하러 가고 시간표도 자기들이 짜서 그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고 타고나거나 뭐 들고 그런 데는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중사람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좀 가이드를 좀 주고 그냥 이거는 제 양사님 말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저희한테 좀 더 자주 연락을. 미팅이 와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다 나 학원 예, 예. 보내라고 말이 지금 시키면 수업이 안 되고 있다. 얘가 네.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안 중요한 게 어머니들 학교에서 아. 상담 온다고 너무 겁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어머님들이 자주 학교 가고 쌤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간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쌤이 상담하러 온다고 해서 그거 엄청 겁내고 막 걱정하시고 이래 안 해도 돼요. 불려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예. 학교에서 좀 보자 이렇게 얘기로 와도 네. 걱정하시지 말라고. 네. 그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운트 인터미디어트는 지금 여기 마운트 초등학교랑 저쪽에 아무도 없네요.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 너무 멀어서 안 왔나 봐요. 그 마운트 인터미디어트는 이제 올라가는데 파파모아 칼리지가 있고 마운트 인터미디어트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요.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빠른 애들은 아카데믹 반 수업을 매주 금요일날 따로 영어 수학 과학 쪽으로 따로 분리를 하고 아카데믹을 그 다음에 인리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아트, 아까 얘기한 뮤직, 스포츠 등 6개 분야의 재능이 있는 애들을 또 그쪽으로 모아서 또 수업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요일 날은 좀 심한 수업을 또 한다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고 전체 유학생 숫자도 뭐 한 교실에 한 명씩 옛날 방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 한 명씩 들어가서 보통 한 20명 정도가 해마다 좀 다니고 있고 그래요. 여기 졸업하면 이제 마운트 칼리지가 바로 옆에 있죠. 마운트 인터하고 칼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테아카우키하고 타하타이는 마운트 칼리지 학군이고요. 마운트 인터미디어트 학군이고 혹시 그 다음에 이제 파파모아 프라이머리가 새로 유학생 받기 시작했잖아요. 파파모아 프라이머리하고 테아카우키 파파모아 초등학교는 이쪽에 파파모아 칼리지 여기 이어 세븐으로 보통 올라가요. 그쪽 학군은 뉴질랜드 애들 기준으로 우리는 뭐 학군하고 상관없이 어느 학교든 다 고를 수 있으니까. 마운트 인터미디어트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공립학 인터미디어트는 다 똑같은 케이스니까. 여기도 다 이런 공립학교 3개는 다 무조건 여기도 선착순으로
입학 허가를 해요. 따로 뭐 인터뷰나 영어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파파모아 칼리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테아카우키 졸업한 친구들 2명이 이제 파파모아 칼리지 이어 7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새로 생긴 동네고 학교도 생긴 지가 가장 늦어요. 지금도 계속 정부 펀딩을 받아가지고 계속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짓고 있고 거의 뭐 형태는 다 갖춰져 있고. 근데 파파모아 칼리지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언제 바뀌었지? 로파티 교장 선생님이 얼마 안 한 2, 됐죠. 3년 전에 이제 오클랜드에서 있다가 내려오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와서 학력이 조금 좀 거기가 좀 못했었어요. 여기 타우랑가 인터 여기 이쪽 학교보다 새로 생긴 학교고. 근데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올해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아이들 고등학생 기준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장 많이 오른 학교.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이제 계속 교장 선생님이 아카데믹 부분으로 오클랜드에서 오래 그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고 이미 호이 칼리지인가 거기서 오랫동안 유학생 교육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교도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총 7년제예요.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한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규모가 될 거예요. 7년제로 총 재학생 2,000명까지로. 학교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뭐 테크놀로지 교실도 있고 실내 체육관, 강당, 그 다음에 드라마 하는데 뭐 이런 데가 있고 교실이 좀 특이하게 돼 있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우랑가 인터도 큰 교실이 있고 한 교실씩 있는 거 있잖아요. 반반씩 섞여 있어요. 파파모 칼리지도 자기가 원하면 작은 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 명이 합동 수업하는데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두 개가 고를 수 있어요. 총 한 10명 이상, 그러니까 7, 8학년 섞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모든 학급이. 거기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7학년들 한 10명 이상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파모아 칼리지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오로피나 타우리코, 오모코로아 넘버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외곽에 한 차로 한 2, 30분, 10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약간의 이제 전원 학교? 루랄 학교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오로피 같은 경우는 7, 8학년에 3개 반? 2개 반인가? 2개 반. 2개 반. 있고 7, 8 섞여 있어요. 맞죠? 7, 8. 네, 섞여 있죠. 7, 7, 8 8 섞여서 섞여서 딱 두 두 개로. 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우리코도 네. 그러니까 1학년에서 8학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풀 프라이머리 스쿨이에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계속 뭐 8학년까지 계속 같이 다녀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타우리코도 7, 8학년이 아마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학생 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7, 8학년에 2개. 여기 오모코로아도 조금 더 많아요, 여기는. 오모코로아는 베들레헴에서 약 한 15분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오클랜드 쪽으로. 오로피는 그린파크 쪽, 파이스파에서 조금 한 스쿨버스가 다니는데 15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있고, 그 다음에 타우리코도 타우랑가 크로싱 바로 옆에 있죠. 그 7, 8학년. 그래서 왜 이 학교를 얘기하냐면 일단 한국 애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큰 학교 말고 나는 진짜 작은 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어, 수학 뭐 이 정도만 집중하고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오로피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유학 첫 해냐 둘째 해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학 첫 해에 와서 뭐 5, 6학년에 와서 뭐 7, 8까지 소수의 아주 작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일종의 한국의 느낌은 약간 대안학교 느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교실 자체가 학년당 뭐 한 교실, 2교실밖에 안 되니까 학년당.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혜택을 본 몇 집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이제 한 집에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얘기를 드리면 집은 바이스파 쪽에 사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벗어나니까 학교 스쿨 버스가 바이스파 거기 그 초이까지 와요. 그러면 거기 버스를 태워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까지 어머님이 맨날 통학을 안 시켜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반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가족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물론 스포츠 옵션이라든지 행사 같은 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들이 되게 열성적이고 이게 가족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프라이머리 있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였던 거죠. 굉장히 소수인데 공부를 좀 그러니까 많이 시키고 다양하게 시키니까 오히려 더 영어나 수학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결론은 얘가 걸스 칼리지로 옮겼는데 익스텐션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학교를 가든 익스텐션을 가는 거는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마운트 인터미디어트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가끔은 네. 야 얘가 예를 들어서 축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미디어트는 에임스 체전, 청소년 체전 아시죠? 7, 8학년들이 하는 그게 이제 소년 체전. 소년 체전. 그게 9월 초에 하죠. 9월 초에 일주일 내내 수업 안 하고 7, 8학년들은 다 그냥 그 체전에 몰두를 해요. 수업 다 학교 쉬고 학교 가서 이제 봐주는 데도 있고 보통 뭐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큼 실력을 가지고 자기 학교 대표 선수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타우랑과 인터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극과 극으로 보면 오로피스쿨이나 이런 모모코로나 이런 데는 학생 숫자가 적잖아요. 내가 활기차고 내가 하고 싶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수가 없어요. 느낌 다 대표. 다 대표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은 사실은 여기저기인데 어중간하게 중간에 껴서 빛을 못 보는 아이라면 이 작은 학교에 가서 충분히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나는 계속 누군가 푸시를 하면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이 이제 2년 차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1년 뒤에 보면 영어는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거의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세요. 1년 뒤에. 1년 만에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방송이 나올 때 얘네들이 이해하고 지네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영어인데 들어지고. IT 이런 거 말고.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놀 때 별로 애들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1년만 맞아요. 우리 어머니 그 스페인이 정도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 1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1년 반 또 이어 세븐에 갔을 때 6개월에 또 아이들이 1년치가 또 늘어요. 확실히 저희 아이들이 빨리 늘어요.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상태보다는 앞으로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상황을 보고 학교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나 뭐 아이들의 뭐 이게 내성적이냐 좀 외향적이냐 좀 내가 막 들이대느냐 아니면은 막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워낙 초기니까. 근데 1년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세요. 확실히. 6개월부터 보일 거예요. 6개월. 6개월. 지금은 뭐 맨날 협박과 뭐 공갈 뭐 협박이지. 아니 근데 한 6개월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달라지고 딱 1년만 되면 그동안 공부했구나라는 게 어머니도 알아요.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1년 만에 딱 그만두고 한국 가기 정말 어려워져요. 네. 그때 막 6개월만 하면 요 1년치가 또 올라간다라는 게 어머니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쉬운데 한국 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 가는 시점은 지금 로토루아하고 해밀턴, 오클랜드 적어놨거든요. 뭐 다른 데 사립학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만 불, 한 4천만 원짜리 이런 사립학교들도 여러 해밀턴이나 오클랜드에 있어요. 뭐 저희들은 뭐 물론 유학 2년차 때, 유학 2년차, 뭐 3년차 때 이런 지역의 어떤 뭐 이름 있는 뉴질랜드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수속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의논 먼저 상담하고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보고 필요하면 학교 투어 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우랑가를 벗어나서 뭐 오클랜드로 가든 해밀턴에 뭐 세인트 피터스로 가든 기숙사 학교에다 에만 노코트를 가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거기는 얼마? 대략 학비가 5만 불이 넘죠. 4천만 원이고 기숙사비 따로요? 기숙사비가 따로죠. 한 1,500만 원 이상 되죠. 그래서 1년에 최소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1년에. 네. 뭐 그거 거기는 아닌데 다 영국식 캠브리지 뭐 과정으로 그냥.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아. 세인트피터스 같은 경우 캠브리지하고 아이비는 없고 캠브리지하고 NCA하고 두 가지. 애들 성적이 좋은 거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 잘라서 너 이거 공부해, 너 이거 공부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ACG 학교 투어는 5월 3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ACG는 5월 3일.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평일이니까. 수업을 해서 애들 수업까지 빠지고 데리고 가기도 할 것 같아요. 오전 수업, 오전 시간에. 선택을 지내 취향 아니 그래서 원데이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시고 근데 원데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LCG가 그전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원데이 트라이얼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혼선이 오니까 아예 입학 허가서, 그러니까 원서도 내고 돈 내야 보여준다. 아니 돈을 내는 건 아닌데 성적표도 내고 인터뷰까지 맞춰야 그 다음에 원데이 트라이얼 시켜줘요. 이게 딱 까다로워졌어. 근데 ACG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네. 돈 내는 데가 대신에 저거라고 인터뷰는 해요. 아 인터뷰는 해요 또.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영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아. 약간의 제재를 아니요 거절. 돈을 안 내고 인터뷰 일단 신청 받고. 예, 신청 받고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입학 허가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어머니들이 먼저 투어를 가실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아 진짜 여기 학교에 내가 관심이 높다 그러면 학교에다 원서를 보내고 원데이 트라이얼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 하루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보고 와서 정말 좋다 나 이 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인터뷰를 먼저 인터뷰 했으니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 이 원데이 학교 갈 테니까 학비 고지서 주세요 입학 허가서 그러니까 주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원데이 트라이얼 네,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랑 아카나이스도 다 원데이 트라이얼이 있어요? 없어요. ACG만 비싸서. 그래서 아까 베들레헴 칼리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 3월달 중에 학교 방문하는 거 잡으려고 지금 계속 연락 중에 있고요. 베들레헴 칼리지. 다음 주인데? 네. 베들레헴 칼리지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지금 이메일 보내놨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아쿠아이나스 칼리지도 아마 5월 초 ACG 주변에서 그 5월 초에 아쿠아이나스 칼리지로 갈 거예요. 네. 아퀴나스는 가면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러니까 색채가 좀 강해요. 근데 그거 조금 배제하고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오픈데이를 할 때도 굉장히 학교의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설명을 종교에 대해서 하는 편인데 실제 학교를 가면 그거 종교 없이도 인터내셔널 학생은 다닐 수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내셔널 스탠다드 네. 레벨 지금 예. 뭐 초등학생 레벨 3까지 가는데 이 평가를 저희가 집에서나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런 데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보통 가르쳐 주세요. 아, 그리고 지금 충격적인 거 근데 아직 3월이라서 아이들의 그 성적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저기 인터 7학년에도 3이 많아요. 3이 여기 아이들도 3이 많아요. 그러니까 3, 4가 7, 8이라고 보시면 되고 잘하는 애들은 5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거의 9학년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영어가 아직 안 된 경우에는 그 점수가 아직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솔 레벨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레벨이 안 나올 거고 1년 정도 되시면 나올 거예요. 1년 정도. 그 NZQA라는 사이트 있어요. 뉴질랜드 퀄리피케이션 오소리티라고 NZQA라는 웹사이트에 가면 내셔널 스탠다드 각 그 레벨별로 아마 평가 기준은 그 선생님들 그 티처스 튜터 요즘 그거 한국어로 된 브로셔 이제 안 나눠주나요? 우리 옛날엔 나눠줬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보면 뉴질랜드 커리큘럼 보면 그 학년별로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은 나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거. 또 읽기, 쓰기, 수학 세 가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읽기, 수학, 쓰기가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어를 주는 거. 뭐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여기에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저희 아들도 들었었는데 이 되게 좋은 이유가
라이팅이 잘 안 늘잖아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양한 용어를 계속해서 익히는 거거든요. 저희 이거 네. 프린트 해주세요. 이거 뭐 네. 카톡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창의적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창의적 라이팅이잖아요. 이제 그걸 함으로써 이게 하는 방식도 배우고 서술하는 그런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은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뉴질랜드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녀요. 보통 집에서 한국말 하듯이 얘네들 그냥 영어를 말하면 하니까 되니까. 문법적이나 아니면 라이팅이나 이런 기술을 배우지 않아요. 걔들은 그냥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건데 그거는 오랄 랭귀지 차원이고 우리가 바라는 건 학교에서 바라는 건 리튼이에요. 읽는 거 쓰는 거. 이거는 내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여기에 쓸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은 부사 하나를 쓰는데 이거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느냐 점수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글쓰기라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맞아, 그거 잘. 그러니까 영어로 봤을 때는 시간이 영어 공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학원에 김세라 원장님이 저한테 꼭 좀 소개를 해주라고 저 아침에 보내준 건데 카톡도 있고 잘 아시겠죠?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뭐 여기서 토타라 진학을 위한 특별 반편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이스 칼리지 A반, B반 대비 뭐 특별 수업 따로는 만들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요 세라 선생님 우리 타오랑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꾸준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꾸준히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분명히 바라는 때에 바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다.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하는 거는 우리 비브 선생님이 지금 그 초등부 그러니까 6학년에서 7학년, 8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비브 선생님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하고 있고 여기는 뭐 나레이티브 라이팅, 랭귀지 피처스, 뭐 텍스트, 포지션, 인더스트리, 레볼루션 등 뭐 8개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부터 5시 20분, 5시 25분부터 6시 45분. 그러니까 또 에세이, 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면 에세이 라이팅 단계로 또 올라가요. 선생님이 또 다르죠. 그래서 소피 여기 타워랑과 보이스 칼리지 그 이솔 영어 담당 NCEA 채점관이거든요. 네. NCEA 그 보이스 칼리지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는 안 계시는데 소피 선생님이 계세요. 비브 선생님한테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레벨이 있어요. 이게 레벨별로 올라갔다가 요 단계 끝에 가서 소피 쌤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영어 라이팅은 거의 걱정 안 하고 돼요. 칼리지까지. 그러니까 리딩 쪽은 뭐 캐시 선생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리딩 쪽은 또 캐시 선생님이 계속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매스는 뭐 김세라 원장님 한국 수학인데 영어 뉴질랜드 영어로 된 수학 다 하시거든요. 김세라 원장님도. 그래서 뭐 요것도 제가 뭐 여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체적으로 카톡으로 좀 넣어드릴게요. 공부는 뭐 일단은 뉴질랜드에서 뭐 한국에서 학원 다니기 싫어서 막 뭐 어쨌든 애들은 너무 학원 시간이 많은데 여기는 뭐 많지 않잖아요. 1시간짜리 초등부 애들은 1시간짜리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두 번, 뭐 이 정도 하면 건데 이걸 꾸준히 길게 언어라는 게 자꾸 반복되는 수업이고 시간이 필요한 학습이거든요.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이게 단기간에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노출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꾸준하게 어떤 일정 시간 동안 노출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잖아요. 영어만 본다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선생님 개인과외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러지만 이쪽에 와서 여기 두 분 선생님들이 그동안 베들레헴 칼리지 수석 졸업을 배출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죠? 과학 선생님도 수학 김창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김창규 선생님, 김세라 원장님, 뭐 여러 이제 뉴질랜드 선생님들 다 뭐 퀄리피케이션이나 경험이나 굉장히 좋은 분들이니까 요 김세라 원장님하고 요거는 필요하시면 상담을 해주세요. 방학 특강도 있을 거고 텀2 정기적으로 가는 수업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인터미디어트로 갈 거냐?
자 더 질문. 헷갈리시죠. 딱 이제 나는 요게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라이딩 해야 되는 거 누구나 아니야? 해야 될 차이예요. 애들 달라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여기 쌍둥이인데. 셔틀인 대로 보내. 딱한 명은 버스 다 있어요. 스쿨버스 있어요. 딱 여기여서 저 진짜 두 군데 보내. 스쿨버스 비용. 근데 나는 그거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예. LCG만 스쿨버스 비용 받아요. 이게 프라이빗 심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좋은 게 우리 있다고 아이들의 맞아요. 재능,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장점이 뭐 아이들이 말레이시아 백레인 차면 좋아하는 타오랑가 특기를 조기에 애들이 개발시켜서 그걸 마음껏 강화시킨다고 가요. 하는데 그래요.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예.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근데 저는 키워보니까 그 버스 어렸을 때 이게 딱 보이는 애가 있고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애가 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딱 그 애들마다 진짜 다, 케바케더라고요. 다, 딱 다, 보니까 다. 키워보니까 동갑인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 이게 딱 보여서 얘는 있는 신나는 데 가는 게 맞고 얘는 그냥 두루두루 밀어주는 데 가는 게 맞고 맞아. 애들마다 성향이 근데 달라요. 뉴질랜드 저는 그 인터미디어트 아까 사춘기를 겪지 않고도 그냥 큰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일찍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봐라라고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요 7, 8학년 내년에 6, 7, 스포츠, 8이라고 그러면 음악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너무 안 보여면 아니 근데 여기 근데 소셜 클럽도 있어요. 이게 레벨이 꼭 잘하는 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스포츠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참가를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인성을 많이 배워요. 이게 왜냐면은 팀 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못해서 창피도 당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해도 소셜 레벨이라도 다 어쨌든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나이까지는 우리가 막 너무 공부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 영어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2년 정도 기간만 넘어가면 지나면 네. 조금씩만 보충해주면서 기간만 지나면 영어가 돼요. 근데 그거 이외에 과연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꾸준히 라이팅은 저는 무조건 라이팅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라이팅이라는 게 근데 아니, 근데 그거는 안 해야 될것 열심히라는 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영어라는 게 언어라는 게 한국말 열심히 한다고 잘 써지진 그래도 않죠. 일단 단어를 막 열심히 내가 외우고 그래. 단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그거를 맞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외워서 뭐 단어 우리가 사실 애들이 재밌어 해야 되거든요. 재밌어요. 외우는 건 재미는 없죠. 안 되면 그 여기 왜 라이팅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해리포터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좀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피 키즈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즈 있죠.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를 가서 한 권만 사주세요. 이렇게 사주지 말고 그냥 하나만 사주고 읽어보라고 그리고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도서관에 좋아요. 다 있어요. 예, 그래 걱정하는 다 있고 근데 남자애도 책 읽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 근데 픽션 중에서 좀 흥미진진한 거, 그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이런 거. 것만 아니 이제 만화 그러다가 책도. 애들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네. 읽었는데 맞아. 네. 여기 오니까 더 하는데 그러니까 좀 단어가 대피도 사실 과학책을 읽으려고 해도 근데 체력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체력이가 철봉을 못 매달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철봉을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목이 아니면 책도 혹시 얇은 거 있어요. 도서관 가면. 일단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쉬운 거 먼저 시작해도 돼요. 일단 취미를 붙여야 강제적으로 되니까. 읽어 안 읽으면 안 한다 뭐 이렇게 또 가야지 또꼭 안 되면 영화라도 보여준다든지 하여튼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붙잡고 네. 이러려고 왔어. 인터는 애들 스쿨버스 하나 혼자 다닐 수 있죠. 예. 그 아까 스쿨버스는 예. 거점 그 여기 있는 겁니까 정류장이? 예, 그냥 그러니까 일반 버스가 보통 되는데 여기 스쿨버스도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를 많이 진학을 한다 그러면 학교 그 스쿨버스 라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 그럼 그 정류장까지는 말해다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네. 학생 근데 보통은 걸어 다니는 거리, 걸어가는 거리에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 정류장에서 서 따로 있고 뭐 그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시간을 미스하지 않으면 그때는 딱 그냥 뭐 벌써 학생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냥 다 교복 입고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 안 해요. 굉장히 다양한 있네. 그 학교 시간에 왜냐면 타워랑과 인터미디어트 네.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는 만큼의 모든 기회가 다 있어요. 그죠? 공립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 애들이 틀리다고 그러지만 걔 틀린 애들이 뭐 10명이 틀리다고 그래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쿠아이너스 칼리지 같은 경우 작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학교가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워랑과 인터미디어트는 그 모든 어떤 다양한 애들이 다 와도 다 수용이 되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 인터미디어트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준사립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4명 중에서 1등하는 아이하고 그러니까 4반 중에서 1등하는 애들하고 20반 중에서 1등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이제 다양한 레벨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분야나 다 경쟁력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스포츠, 아카데믹,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얘기하는 거 타워랑과 인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애, 춤추는 애, 뭐 과학적인 뭐 창의력이 있는 애 그거 뭐 2% 에잇이라고 모든 학교가 다 참가해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경시대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그런 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공립학교에서 쫙 깔려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도 거기서 다 자기 재능을 다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작은 학교에도 있죠. 작은 학교에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딱 예정된 2시간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두 가지 하고 끝내죠. 학교는 뭐 결국에는 또 이렇게 들어도 나중에 또 한 명 한 명 또 다 상담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 집에는 이런데 맞아요. 여기 2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지금 좋아요. 그런 사실 너무 안 돼서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6개월 특히나 뒤가 베들레헴 칼리지 교정에 또 오픈데이 한번 가면요 다 혹해요. 어. 왜냐하면 교복도 더 되게 예쁘고 교정도 엄청 예쁘고 왜냐하면 1학년에서 13학년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교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사실은 한국 학생이 많아요. 근데 교정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표가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다 좋다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스포츠가 경쟁이 심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평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 아쿠아이너스도 마찬가지지. 아쿠아이너스. 그런 부모들의 열성이 참여도 대단하잖아요. 거기 부모들의 그러니까 참여도. 그러니까 공립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준사립으로 가면 더 작은 더 학교 작으니까 더 더 하고 좀 느낌이- 사립학교 가면 더 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기회가 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년차 지나고 우리가 내년에 2년차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아이들이 출결 관리 중요하죠.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비자 신청을 할 때 1년 차가 넘어가면 학교 리포트를 넣어요. 거기 출결 사항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80% 이상만 되면 보통 괜찮은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남섬에 일주일 여행 갔다 온다 이런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학교 얘기만 하면 돼요. 오프라인은 네네. 다르게 여럿이서 하고 애가 원하지 않으면 뭐 안 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정말 영어가 안 되는 애다 네. 할 경우엔 그나마 좀 이솔이 조금 강화돼 있는 학교가 학원으로 보내요. 학원을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7, 8명인데 다 똑같은 그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1대1로 초등학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인터에서는 그냥 한 과목 수업이에요. 한 과목 수업.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7명, 8명이 한 그것도 번에 최소야, 들어가니까 10명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걸 재밌어 하는 애도 있어요. 한 반은 재밌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끼리 모여서 반은 노는 지루해 게. 해요. 왜냐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 외우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메인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느낌에
이소를 빼달라고 했을 때 타우라가 인턴은 좀 쉽게 빼주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좀 약간 규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요 기준에 못 이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돼. 너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만큼 뭔가 이솔에 좀 체계가 있다는 느낌인가요? 체계가 제 생각에 이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베들레헴이나 근데 왜냐면은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빼는 건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얘 영어 레벨이 자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한 최소 80% 이상을 이해하고 따라오느냐 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애가 못 알아듣고 멍하게 앉아 있는 애라면 당연히 여기서 저쪽 이솔 가서 좀 더 쉬운 영어 더 배우고 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학교에서 동의할 경우에 이솔 수업에 빠지고 이제 자기 교실에 수업을 하는 거고. 근데 확실히 1년이 지나면 그거가 재미없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소 자체가 1년이 지나면. 뭐 다른 뭐 여기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 안 한 사람. 걔도 고개 끄덕끄덕 계속 하고 계셨어요. 질문 없어. 아 내년에 이어 6 내년에 세븐 내는 집이 누구예요? 다 세븐이라고요? 이어 5는 없어요? 다 이어 6에 다? 아 그러면 이어 6가 전체 우리가 몇 명이에요? 아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요번에 명씩 제가 하면 많았었는데 한 15명, 20명 가까이 되지 20명 않을까? 넘을 것 같아요. 20명 넘어요. 각 학교에 한 두세 명씩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경우 내 자리다 그러면 다 우리한테 그냥 아도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백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더 잘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듣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유학원의 영향력인 거고 어차피 뭐 타우랑과 이터든 뭐 모든 학교에서 우리가 다 입학 수속을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초등학교 지금 다 고민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결국엔 저 학교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아요. 네, 되게 평준화돼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느껴지는지 뉴질랜드 교육이 한국 교육과 다르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돈 이만큼 뭐 1년에 1억씩 쓰면서 드리는 이거에 맞게 한국에 가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컸다, 이만큼 건강해졌다 그런 거 충분히 누리실 거예요. 너무 학교에 대해서 막 이 학교가 좋고 내가 이 학교가 나쁘고 이 학교가 맞고 안 맞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하지 마세요. 너무 하지 마세요. 별로 아이들에 그거에- 따라서 행복하게 다니면 네. 학력은 자동으로 올라가요.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토토라 같은 반이 다른 학교에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없어졌어요.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어떤 취지가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클래스를 준다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느낌에.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타우라가 인턴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본 개념이 교과서가 없잖아요. 네. 기본 개념이 네. 8학년까지도.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나 그 교실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빠른 애들은 뭐 아까 4 레벨은 이쪽에 모여 5명. 뭐 수학 뭐 3 레벨은 여기에 모여.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 그룹 소규모 그룹 수업이거든. 반 전체가 그냥 내용 똑같은 거 주고 외우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맞는 거를 주고 그 학교 교실에서도 되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처럼 요즘은 이제 그런 각 과목별로 심화된 아카데미 심화반을 뭐 금요일날 최소한 뭐 이런 것들에서 애들 재능을 또 다양하게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한 반을 편성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이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또 모든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차. 우리 유학생들처럼 뭐 이쪽은 재능이 있는데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좀 체험해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때 조금 경험 더 해본 경험치로는 되게 그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엄청 영향받아요. 엄청 영향받아요. 여기 너무 교과서가 많이 많아요. 주목이에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그거 제일 많이 느꼈어요. 담임의 영향이 참 크다. 네. 8학년까지는 네. 그냥 9학년부터는 담임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복불복이에요. 한 가지 유학생들은 방법은 있죠. 예. 교실을 그냥 옮기면 되지. 맞아요. 교실을 아니면 옮긴 심지어 학교를 옮기면 적이 돼요. 있어요. 학교점 살펴보고. 네. 그런 적도 있어요. 학교의 환불 규정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 학기 정도 수업은 돌려받지 않고 그냥 다른 학교 옮겨도 되고, 만약에 이제 옆에 반에 교실에 한국 애가 없는 빈 교실이 있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은 반에서 큰 반으로 옮기고 큰 반에서 작은 반으로 옮긴 애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만약에 색깔을 얘기하는 게 낫잖아. 흰색. 흰색 차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말 뭐 그 학교 교실 안에 우연찮게 문제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약간 아픈 아이들도 있을 거고, 나랑 또 안 맞는 애가 계속 또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속상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반을 옮기던가. 아니 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만 찍어서 잘못 가르친다라고 엄마들이 느낀다면 그런 일 없습니다. 없는데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애만 차별해 막 이런 느낌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실상과 다르게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럴 때는 어떤 대책 방법들을 이제 또 우리 유학원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을 또 찾게 되겠죠. 보통 그냥 뉴질랜드 애들 만약 예를 들면 오토마타이 프라이머리면 오토마타이 인터 뭐 이렇게 네, 이름을 많이 아는 거죠. 네. 가장 보편적인 거 그렇게 많이 그게 가죠. 제일 보편적이고 아이들이 원하죠. 나중에 1년 지나면 친한 애들이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더 친해지죠. 그러면 더 그렇죠. 일단 마칠까요 이제? 네.